원나라하고 화친을 했잖아요. 그렇죠? 개경으로 환도했고, 그리고 몽골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제 싹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일단 원나라가 쌍성총관부, 동년부, 탐라총관부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제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원의 부마국이 돼요. 부마라는 것은 사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실과 호칭의 관제가 변화되는데, 이 내용은 좀 불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고려하고 원나라하고 이제 우리가 항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나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원하고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대등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고려에서 고려 왕이 정치를 하게 되면 원나라가 이거는 바꾸시오, 요거는 하면 안 돼, 요거는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계속 간섭을 해요. 이른바 내정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정간섭. 그래서 앞에 이제 왕의 시호가 충땡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충성해? 이게 왕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 원나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라는 완전히 굴욕적인 칭호가 충땡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니들이 무슨 우리하고 대등한 나라야? 이렇게 되니까 격화시키면서 충땡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왕답지 못한 나라가 원간섭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가 계속 내정을 간섭하는 원간섭기 시대가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원나라의 신하들도 우리나라 왕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나라 왕이 원나라 부마가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충땡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고 왕자를 출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자는 어떻게 되냐면 젖을 떼면 바로 원나라 황실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원나라에 데리고 와서 이 왕자가 여기에서 원나라 교육을 받습니다. 원나라의 교육을 싹 다 받고 그 다음에 니네 왕이 좀 이상하다. 자, 폐위시켜. 자, 너 왕해. 그래서 임명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에 임명돼서 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 원나라의 딸 있죠. 원나라 황제의 딸 공주를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은 이제 대장공주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대장공주는 원나라 공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비는 원나라의 공주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과의 동침이죠. 만약에 충땡왕이 뭔가를 반원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왕비잖아요. 왕비가 아빠 어디 있어요? 원나라잖아요. 아빠 얘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사위에 있는 자식이 일로 와. 적과의 동침. 아주 안타까운 시절이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여러모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부마국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도 어느 정도 혜택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자 대접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안타깝지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의 자주성을 조금씩 키워가는 시대가 이 원간섭기 시대예요. 관제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성육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성, 중성은어성, 상서성, 니들 따위가 성자를 써? 그래서 부로 낮추고요. 육부가 있었죠? 이거는 사로 낮춥니다. 자, 그리고 권력기구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바꾸면서 최고 권력기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평의사사가 나오면 우리는 원간섭기 이후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추원은 밀직사. 그러니까 요것을 알아야 되냐? 아니, 모르셔도 됩니다. 요것은 사료에 제시를 내줘요. 자료에 이렇게 내주면서 다음과 같은 시대, 땡땡 시대의 왕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기를 구분해야지. 자, 이제 짐 이런 표현 못 씁니다. 왕이 자신을 지칭할 때 짐이 못해요. 고가 한 단계 낮춰서 불러야 되고, 폐하, 전하, 태자는 세자로, 조와 종은 충땡왕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내정간섭 기구가 있어요. 정동행성인데 이때 이제 개경에 아까 세운 거 보셨죠? 그래서 일본 원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삼별초가 얘기했듯이 원나라가 고려를 집어삼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일본이란 말이죠. 이 일본 애들 꾸려서 정동행성을 만들었습니다. 정동행성은 이런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동행성 써 있는 거죠. 이게 군사기구인데 이쪽에 이제 그 군대를 양성을 해서 어떤 군대요? 일본을 정벌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일본 원정을 갔는데 두 차례 다 풍랑에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정동행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지잖아.
원나라 애들이 이 정동행성을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저거 없애기는 아깝고 에잇 내정간섭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내정간섭기구로 변모하는 것이 정동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은 내용이 조금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셔야 되고 이 문서는 정동행성 안에 있는 사법기관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도 원나라 사람들이 재판을 해버리고요. 다루가치예요. 감찰관이죠.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알죠? 친일파 앞잡이 노릇했던 이놈들 알죠? 아시죠? 이놈들 원나라 앞잡이가 다루가치입니다. 순마소 이 몽골 애들 경찰이었고 만호부는 이제 몽골 애들 군대였고요. 이 심양왕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어요. 이게 왕이 2명이 되는 건데 이쪽 요동 지역에 왕을 1명 더 임명합니다. 이른바 심양왕이에요. 웃기는 거죠. 충땡왕과 심양왕. 그러니까 고려의 원래 왕은 충땡왕이에요. 그런데 원나라에 착 달라붙어서 원과 교류를 하는 심양왕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쪽 지역의 왕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왕은 이 충땡왕의 사촌들을 막 임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땡왕, 우리나라 고려 왕과 갈등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분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하들이 심양왕 하면 그래도 왕은 아닌데 왕 같기도 왕은 아닌 게 아니죠. 왕인데 뭐야 나 이쪽 편 이렇게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내부 분열도 조장을 했던 게 원나라 애들이고 자 영양도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자원 수탈이죠. 자원을 엄청 수탈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공녀입니다. 공녀. 당시에 고려 사회에서 신하들이 그 관리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축복입니다. 고려 시대 때는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이 있습니다. 자,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이 딱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들이면 좀 나요. 근데 고민해 있죠. 이놈 새끼가 커가지고 관리가 되면 친원파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딸이면 그냥 추산십이 되는 거예요. 왜? 원나라에서 얘기한 공납, 곡물 여러분 곡물이 뭐예요? 특산품이잖아. 물건이란 말이야. 곡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고려 여성입니다. 그것이 공녀야. 여성을 그 배우자 없는 여성을 차출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원나라에. 이게 공녀야. 그러니까 딸내미를 낳아버리면 공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대접을 받는 줄 알아요? 노비 대접을 받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재수 없으면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팔려가 버려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공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딸을 낳으면 혼사를 찾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인을 시켜버리는 거야. 조언의 풍속이 일찍 결혼시켜버리는 거죠. 왜? 이 원나라의 이 공녀를 차출할 때 이 똑같이 이런 건물을 만드는데 건물 이름이 결혼도감이란 말이야. 이 결혼도감에서 공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 혹은 원나라 관리가 이 결혼도감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녀를 뽑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이제 원나라 간섭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여튼 공녀로 이렇게 이제 딸이 나면 공녀로 무조건 팔려가니까 혼사를 찾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좋은 풍습이 이래서 유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응방. 우리나라에 매 있죠? 매. 독수리과에 있는 매 큰 거 있잖아요. 이 매가 우리나라 특산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를 잡으라고 이 건물 하나 만들어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응방이에요. 응방의 공무원을 만들어놔요. 응방의 공무원들 출근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매 사냥하고 있어요. 매 잡는 게 일이야. 그래서 매를 잡아가지고 원나라의 공납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혼도감, 응방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특산품 엄청나게 가져가고요. 그냥 고려 땅은 지들 땅입니다. 다 가져가요. 자, 몽골풍이 뭐냐면 몽골에 유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의 문화가 싹 다 흡수돼서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변발. 머리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 밀고 반은 묶어서 따가지고 귀걸이 같은 거 있어요. 귀걸이 차가지고 여기다 머리를 묶고 코걸이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그 어디 있어? 변발. 그렇죠? 그리고 오랑캐 복, 호복. 그렇죠? 이런 것들, 옷을 입는 거예요. 몽골식 옷, 그리고 머리, 몽골식 이름, 이런 것들, 몽골풍이 유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고려양이라는 게 있는데, 고려양은 거꾸로 원나라의 고려의 풍속이 유행처럼 번지는 한류죠, 한류. 고려인들에 의해서 몽골의 고려의 풍습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양 원간섭기다라고 보셔야 되고, 친원파 악질들이죠. 전공을 세운 자, 몽골의 귀족과 혼인한 자, 능숙한 몽골어를 구사하는 자. 그러니까 사료에서 자 이제 세상은 변했으니 할 일 없으면 몽골어나 익히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원간섭기 때예요.
반원 정책, 이제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합니다. 충땡 왕들이 계속 기죽어서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했어요. 물론 그것이 발각이 돼서 가진 고초로 겪은 왕들도 많았습니다. 자, 지배계층의 이제 변화, 이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친원 세력이죠. 친원 세력이 발전해서 권문세족이라는 이상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요 정도 가야죠. 자, 우리 초창기의 세력은 지방 호족 세력, 그리고 육두품이었다가 이들이 문벌 귀족으로 바뀌죠. 이들하고 이들의 성향이 같습니까? 절대 틀리죠. 얘들은 진취적이고 개혁적이었지만 얘들은 보수적이었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 무신정권 뭐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무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권문세족, 친원파가 집권을 했을 때, 그래서 문무권, 조금 있으면 신진 4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잡다면 문무권신이라고 외우면 우리가 고구려 시대를 싹 다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권문세족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충성왕이라는 왕이 정방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안 됐어요. 이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 정방이 뭐였죠? 문무인사권을 행사했던 기구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최우가 만들었는데, 이 정방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신하를 임명하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죠. 왕의 권한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공민왕 때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헷갈리니까 이걸 왜 써놨냐면, 이렇게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했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림원은 기억하세요. 사림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 왕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왕의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발각돼서 3개월 만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개혁이 실패됩니다. 자, 이제 이 친원파들에 대해서 조금 보자라는 거죠. 권문세족의 대가 이 기철이라는 놈인데, 이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공민왕 때요. 여때도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에서 공녀가 차출됩니다. 그럼 공녀가 차출되면 보통 노예시장으로 끌려가고, 공녀 중에 제일 잘 풀린 공녀가 누구냐면 궁인이 되는 거예요. 궁녀가 되는 게 가장 잘 풀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원나라에 내시의 수장 있죠. 격인 사람이 예쁜데 그러면서 이 여성을 자기가 데리고 옵니다. 황실 교육을 직접 내시가 시켜요. 그러면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교육 잘 받아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배워. 그런 다음에 아주 고품격인 교육을 다 시킵니다. 아리따운 궁녀가 돌아다니니까 이 황자의 눈에 확 띄게 되죠. 그리고 이 황자가 조금 있다 황제가 됩니다. 자,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됨과 동시에 이 여인네 이름 성씨가 기씨예요. 황제 사이에서, 후궁과 황제 사이에서 아들을 생산하는 이 기씨 후궁입니다. 이 아들이 뭐가 되냐면 차기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다음 황제가 이 아들이 돼요. 그러면서 이 기씨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황후가 됩니다. 이른바 기황후예요. 그러니까 기황후가 공녀 출신이에요. 기황후. 이 기황후의 오래비가 기철이라는 놈인데, 이 고려에 살고 있는 놈이에요. 기철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그렇죠? 기황후가 오빠 오세요 부원군으로 승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철이 기세등등하죠. 이제부터는 막 국민왕이 어쩌고 하면 공석에서는 예 전하 하지만 사석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철을 필두로 해서 와 기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네 그러면서 친원파들이 쏙 요로 갑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때 아주 그냥 권력이 왕권을 능가하는 이런 세상이 와버립니다. 자 보자. 이제 때는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저 윗동네는 기황후가, 이 아래에서는 기철이 설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공민왕이 왕이 됐습니다. 자, 반원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자, 이 기철부터 죽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과 동시에 몽골풍을 금지하고, 그리고 정동에서 이문수를 폐지하고, 관제도 복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이 몽골족이요. 몽골 원제국 있죠. 원제국의 신분제도예요. 이 몽골 제일주의라는 신분제도인데 보세요. 1신분, 2신분, 3신분, 4신분이 있습니다. 1신분은 몽골 사람, 2신분은 생목인이에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지배층이고 비지배층은 한족이에요. 한족. 한나라 한자를 쓰는 거지. 원래 중국의 주인이었던 한나라. 그리고 맨 끝까지 버텼던 남인이 남송인이에요. 남송인. 그러니까 중국의 원래 주인을 개처럼 부렸다라는 거죠.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애들이 이 집에 노비처럼 부리고 그리고 술 마시고 홧김에 술김에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족이 못 살겠죠.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서 이쪽 동네에 터를 잡고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한족들이 마을을 형성을 하고 이제 한족 타운이 건설이 됩니다. 한족들이 조금 있다가 나라를 건국하니 그것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당시에 고려.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원나라와 명나라, 조금 있다 이 명나라가 세워지고 명나라가 원나라의 선전포고를 해요. 전쟁 한번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기왕후는 있었고. 자, 전쟁 한번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결과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내쫓고요. 중원에 다시 주인이 되는 것이 명나라입니다. 자, 고려 공민왕이 있죠. 노국공주는 원나라 공주임에도 불구하고요. 공민왕이 나는 미안하지만 반원 정책을 추진할까 하오라고 얘기해요. 국민왕의 이 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약조를 합니다. 역시 당신은 내 사랑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국공주는 우리 그 역사에서 굉장히 고마운 공주입니다. 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친원파를 숙청하는데 대표적으로 기철 있죠.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자라는 거죠. 당시에 원명 교체기 때 국민왕은요. 당시에 친원파의 대표적인 인물 기철이 있죠. 이 기철을 언제 죽일까? 언제 제거할까? 하지만 이제 국민왕은 힘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요 윗동네에서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 원나라가 쭉쭉 밀려요. 정신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왕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다른 거 반원 정책을 한번 추진을 한번 딱 해봐요. 반원 정책을 추진을 해봤는데 원나라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왜? 좀 바빠요. 전쟁한다고. 그래? 그럼 한번 더 큰 걸 해볼까? A 했으니까 B 한번 해보자. 딱 했는데 원나라에서 찡찡대. 야,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답니다. 뭐 군사를 몰고 온다거나 지금 기울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때는 됐다라는 거예요. 자, 쌍성총관부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쌍성총관부 있었잖아. 자, 유인우 장군을 보냅니다. 유인우. 단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디대를 잡아놓고 유인우는 유인우대로 군사를 보내서 여기를 공격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단 하루에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안 되면 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먹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는 이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이 영토 확장에 대한 이 그림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굽니까? 공민왕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관제를 이제 복구합니다. 이성육부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는데 유인우 장군을 시켜서 천령 이북당을 수복을 했어요. 자, 요동지방도 공략을 했고 왕권 강화 정방을 폐지합니다. 인사권을 회복했죠.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죠. 그래서 신돈이라는 스님을 불러요. 개혁 스님이에요. 그래서 부정축제를 일삼은 이 친원파들의 이 불법을 다 조사해서 이것을 다 국고로 환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냥 전민변정도감 하면 국민왕, 신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권문세족이 반발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 피 같은 돈을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이렇게 이제 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안 되겠다. 우리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신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국민왕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개혁이 중단됐죠. 게다가 한계점 이 개혁 정치가 완성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건적과 왜구가 계속 쳐들어왔어요. 게다가 자신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이 친원파 권문세족을 그 명분 싸움에서 이겼던 신진사대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들한테 깨질 수밖에 없었다. 자, 이 홍건적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원나라, 명나라. 아까 원나라에서 그 한족이 도망가서 이쪽에서 세력을 형성했던 한족이 있죠. 그래서 명나라라고 불렀잖아요. 자, 이 명나라에서 이 한족 있죠. 그러면 얘들이 일종의 뭘 한 거냐면 우리는 이제 고려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중국 얘들이 뭐 한 거죠? 독립운동한 거예요. 자, 독립. 야, 우리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죠. 왜? 예전에 뺏겼던 이 도적대들 원나라에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새로운 우리 이 나라를 되찾자라는 이름으로 명나라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독립운동가예요?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 세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 재산을 뺏기 시작하는 도적대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족 무리들 중에 일정 부분 도적대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어요. 야!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목숨을 걸어가지고 무슨 독립 니들이나 해. 나는 그냥 한평생 편하게 먹고 살 거야 하면서 빨간색 두건을 머리에 두른 애들 있죠. 그래서 이른바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족 무리 중에 생겨난 도적대.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다 같은 한족이 아니고 도적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홍건적이 무리를 이끌고 나는 고려 침범을 해서 얘들 약탈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건적은 한족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뭡니까? 이 왜구가 자꾸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신정권 아래에 과거로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죠. 지방 세력이고요. 중앙에서 공부했겠어요.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실무 능력을 가진 학자적 관료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 수용하고요. 불교를 비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불교가 굉장히 타락해요. 스님들이 돈놀이에 빠지고요. 이익에 빠져서 권력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려가 엉망진창 이렇게 된 것은 다 불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한몫했다. 이 스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도를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돈놀이, 타락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죠? 국교예요. 국교가 이렇게 썩어 빠졌으니 정치가 썩어 빠질 수밖에 하면서 불교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신봉하죠. 성리학 안쪽의 내용은 유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신진사대부가 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선은 유교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불숭유라고 하는데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를 건국하니 그것이 조선이에요. 아무튼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권문세족을 다 비판하고 공민왕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공민왕이 개혁군주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권문세족 친원파 가지고 개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력, 공부 열심히 하고 뛰어난 개혁 세력들 신진사대부죠. 이들 막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정계에 놓고 친원파가 뭐라고 하면 신진사대부한테 도와주시오. 그럼 명분 써가지고 친원파를 막 쏘기 시작하죠. 그러면 국민왕이 너는 그러니까 죄를 졌네요. 죽어야겠어요. 죽이고. 이렇게 했던 정치가 신진사대부의 힘이었다는 거죠. 자, 한 개 권문세족의 견제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는 제한이 있었고요. 개혁적인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거죠. 중앙 출신, 지방 출신이고 당연히 음서겠지요. 금수저잖아요. 자, 과거 우리는 가진 거 머리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력은 잘 살았겠지? 못 살았겠죠. 자, 사상 필요 없고 성리학만 하시면 됩니다. 불교는 이렇고 됐고 성향은 친원파가 권문세족, 친명파는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원, 나는 원나라 편,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바뀌었다, 명나라 편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시작되는 거지요. 자, 이제 14세기에 외침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거란 쳐들어왔죠. 여진족 쳐들어왔죠. 그리고 몽골 쳐들어왔죠. 그리고 홍건적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여, 몽, 홍, 왜? 외우기 힘들면 거여, 몽, 왜라고까지만 외우세요. 홍건적은 가운데 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여, 몽, 홍, 왜 요 순서대로 외우면 되고 이건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게 민족이 같은 게 아니고 시기가 같다고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건적 보자라는 거예요. 이승경, 정세훈, 이방실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경에서 활동을 하셨고 자, 이성계가 등장을 했죠. 이성계 이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14세기에 개경에서 이성계가 활약을 합니다. 특히나 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는 당시의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굉장히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성계가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러면서
그 스타덤에 올라요. 최영은 당시에 굉장히 명망 높은 고관 무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산에서 대첩, 그래서 왜구를 다 토벌했고요. 당시 이제 최무선은 화포를 만들어요. 화포. 자, 이 최무선은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는데요. 원나라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원나라 상인과 바싹 친해져요. 그래서 원나라 상인한테 계속 친해지면서 친구야 하면서 슬쩍슬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화약 제조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왕에게 얘기해서 화약을 만들 수 있게 화통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통도감을 만들고 거기서 화약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 화포를 배에 실었어요. 그래서 배에 실어가지고 그 왜구가 막 있을 때 한가운데서 포를 때렸어요. 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 14세기에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왜 우리가 조선의 강국인 줄 아세요? 조선의 강국이 아니라 배 만드는 기술의 최고잖아.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 배 위에다 화포를 실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 위에다가 화포를 빵 때리면 중심을 잃어가지고 배가 뒤집힌대요. 세계 최초로 그것을 평행을 맞춘 거죠. 그리고 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뛰어나서 진포대첩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성계, 이 황산대첩인데 이게 외장 아지발도 혹은 아지바투라고 하는 놈인데 이 놈이 이제 20살밖에 안 된 놈인데 이 전쟁을 엄청나게 잘해요. 일본 외장인데 이 왜구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야. 확 하니까 당시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관군이 이제 가가지고 이걸 방어를 하는데 적장이 아지발도다. 그러면 우리가 벌벌 떨었어. 엄청 싸움을 잘했던 이 아지발도인데 이성계가 내가 저놈 잡겠다.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 그 화살 한 방으로 딱 해서 한 방에 탁 적중해가지고 직살시켜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와 한 다음에 싹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 이성계가 완전히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이 이 황산대첩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보세요. 이성계, 그렇죠? 그리고 최영, 최무선, 이성계, 그렇죠? 그리고 박위가 당시에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성계 막 여기저기에서 막 활약을 하고 있죠. 이 최영 활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볼 때 최영과 이성계 이때가 언제냐? 고려 말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고려 멸망이에요. 요동정벌을 합니다. 자, 명나라가요. 명나라가 왜 갑자기 명나라가 나왔나? 자, 원나라가 있죠. 원나라 이제 무너졌어요. 저쪽에 원나라 부건이라고 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명나라가 주인이 됐어요. 이제 명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되게 웃긴 나라예요. 왜? 자, 명나라가 원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영토를 회복했죠. 누가? 공민왕이. 자, 당시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왕입니다. 우왕인데 이 공민왕 때 이 영토를 회복했잖아 우리가. 근데 명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시비를 걸어요. 야, 여기 천령 이북 땅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인데 니들이 뺏은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을 돌려받아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명나라의 통보인데 어떤 통보냐? 천령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천령위라는 것은 천령 이북 땅을 점령을 하겠다. 여기를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통치를 설치를 통보하니까 요거예요. 요 땅 내놔라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천령 2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통치하겠다라는 얘기죠. 당시의 왕은 우왕입니다. 그래서 우왕은 이를 어째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영에게 물어봐요. 이성계에게 물어보는데 최영은 얘기하죠. 요동을 쳐야 돼. 요동정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성계는 안 된다.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불가론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왕은 누구 편을 들어요? 최영 편을 드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최영의 딸이 우왕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최영은 우왕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그 우왕이 기가 죽어서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시비 거니까 자존심 세워야 된다.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의 자존심을 위해서 요동을 쳐버려야 된다라고 깜짝 놀라는 이성계지요. 자, 우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격하시오 라고 하면서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니되옵니다를 계속했던 이성계예요. 이성계와 최영은 당시의 삼도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최영이 최고 지휘관이고 조민수 부대하고 이성계 부대 세 개의 부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동을 정벌하러 간다라는 거죠. 압록강 건너자라고 하면서 출병식을 거행하고 진격을 했어요. 근데 조민수 부대와 이성계 부대는 이쪽에 당도를 했어요, 먼저. 그래서 압록강에서 이 최영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압록강 근처에 우리 땅 위화도가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요거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려 땅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동이죠. 요동 땅인데 요 위화도에서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전쟁이야. 아직 전쟁 아니에요. 여기서 군사를 이끌고 딱 진을 치고 있는 고려군입니다. 자, 그런데 최영 부대가 안 와요. 이상해. 그래서 이성계가 계속 최영에게 서신을 띄워요. 자, 우리 이 진격하는 거 다시 생각하자. 왜냐면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건너오는데도 병사가 많이 상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하는 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 최영은 말 되는 소리 진격하시오 라는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조민수 부대와 이성계 부대는 여기에서 지금 건너가는 순간 다 죽임을 당하는 자살 행각인데 이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군대를 돌리자. 이른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이성계가 파발을 휘하 장수를 보내서 한번 보고 와라. 왜 안 오는지. 근데 이 평양성에서 이 우왕 있죠? 우왕이 장인 최영을 잡고 못 가게 해요. 장군은 저를 지켜주셔야죠. 아이, 전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군대 다 보내놨는데 저도 가야 돼요.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도와주셔야죠. 그때 장인어른 안 계시니까 선왕 때 공민왕 못 봤어요. 죽임을 당하는데 장인어른까지 안 계시면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잡고 있었어. 근데 이 모습을 본 병사가 이성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 지금 술 퍼마시고 놀고 있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만 죽으란 얘기냐?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회군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하여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그래서 회군한 다음에 최영을 죽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조금 있다 우왕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창왕도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양왕이 이성계, 당신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당신이 왕하시오. 그래서 1392년에 나라가 개창되니 그것이 조선입니다. 자, 조선의 건국, 권문세조교 횡포, 홍건적 외구 침입,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위화도 회군으로 성공시킨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고 우왕 없애고 창왕 없애고 공양왕을 옹립시키고, 그리고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할 겁니다. 과전법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고려의 경제편 들어가겠습니다.